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고 LA 지역에서는 총기를 사용하는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 한복판에 위치한 업소 3곳이 절도 피해를 입는 등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치안 공백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CDC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두 번째 부스터샷을 맞을 것을 권고하면서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2차례 백신 접종에 부스터샷까지 3차례나 맞았는데 이번에 4번째 백신을 다시 접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자 많은 주민들은 또다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물가가 8.5%로 급등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별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기자수첩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뉴욕, 세크라멘토 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고 LA 지역에서는 총기를 포함한 흉기를 사용하는 강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치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LA 한인타운에서는 심야 시간대 아무도 없는 업소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인들의 두려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고스트건 규제에 나섰고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주민들이 총기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총기 판매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과 강절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치안 비상사태, 이채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뉴욕의 지하철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부상자가 발생을 했죠. 네, 맞습니다. 이 총격 난사 사건은 지난 12일 오전 8시 24분쯤 뉴욕 지하철 노선 N호선 열차에서 발생했는데요. 네. 이 열차가 브루클린 36번가 역에 접근하자 탑승자 중 공사 현장의 안전조끼 차림의 한 남성이 가스 마스크를 착용한 뒤 가방에서 꺼낸 연막탄 2발을 터뜨렸습니다. 용의자는 올해 62살 프랭크 제임스인데요. 제임스는 승객들을 향해 최소 33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한 뒤 열차가 역에 도착하자 밖으로 대피하는 승객들 사이로 유유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장에서는 글록 179mm 반자동 권총 1정과 대용량 탄창 3개, 폭발한 연막탄 2개, 폭발되지 않은 연막탄 2개, 도끼 1개, 휘발유 1통, 운반카트 그리고 유홀 렌트카 열쇠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중 한 정은 사격 불능 상태로 총이 고장나면서 총격을 더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국장은 사태가 더 심각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격 난사 사건으로 20명 정도가 다쳤고 피해자 가운데 10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이 중 5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는 당시 도주를 했다가 하루 만에 체포가 됐죠. 네, 용의자 제임스 프랭크는 지난 13일 뉴욕시 이스트빌리지에서 순찰을 돌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들은 제임스를 뉴욕시 다운타운 구가구역에서 체포했고 제임스는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의 합동 브리핑에서 뉴욕 동부지검은 제임스에 대해 공공교통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주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체포됐고 인근 뉴저지주에서도 3번 체포된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뉴욕 지하철 총격 난사 사건 이후 LA도 상당히 긴장 상태에 들어갔었죠. 네, 맞습니다. 뉴욕 지하철 총격 난사 사건 이후 LA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계를 강화했었습니다. LAPD는 LA 지역 전체의 순찰력을 늘렸는데요. LAPD는 로컬과 캘리포니아주, 연방정부 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항상 그래왔듯이 버스와 지하철역을 포함해 도시 전체에 눈에 띄는 순찰력을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도 곧바로 경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교통서비스부는 LA 메트로를 비롯한 로컬과 주, 연방 수사기관들과 긴밀한 공조태세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뉴욕에서 발생한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었죠. 네, 지난 3일 새벽 세크라멘토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2시쯤 세크라멘토 다운타운 10번가와 제2가에서 총성이 연달아 울렸고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농구팀 세크라멘토 킹스의 홈구장인 골든 1센터 인근, 술집과 음식점이 밀집해 있어서 자주 붐비는 지역으로 사건 발생 당시에도 많은 인파가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위터에 공개된 영상에는 최소 40발의 총성이 울렸고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에 도망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 목격자에 따르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여성이 그들이 언니를 죽였어요라며 울부짖었고 몸에 박힌 유리를 다급히 빼내려는 여성을 목격하는 등 사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용의자는 특정이 됐습니까? 네, 적어도 5명이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국에 따르면 갱 멤버에 따른 폭력 사태가 이번 총격 난사 비극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총 3명의 용의자가 체포된 가운데 실제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일 체포된 단드레 마틴과 그의 친형 스마일리 마틴은 크립갱 멤버인 반면 지난 5일 체포된 데미온 도스는 블러드갱의 일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드레 마틴은 과거 여러 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반면 데미온 도스는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지만 실제로 해당 총이 현장에서 발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5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크립갱과 블러드갱은 역사적으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크라멘토 경찰 당국에 따르면 해당 총격은 지난 5주 동안 세크라멘토에서 발생했던 두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처럼 연이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주민들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LA 지역에서는 총기를 포함한 흉기를 사용하는 강절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LA시에서 강도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대낮에도 길을 걸어다니기 두려워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주로 값비싼 장신구를 착용한 사람들을 타겟 잡아 범죄를 저지른다고 밝혔습니다. LAPD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LA시의 올해 강도 범죄가 지난해와 비교해 18% 증가했고 지난 2020년과 비교해 5% 증가했습니다. 총기를 사용한 강도 범죄는 지난해보다 44%, 2020년보다 57%, 그리고 2019년보다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올해 총기를 사용한 강도 사건은 전체 강도 사건에서 36%를 차지했고 강도 범죄 증가율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심각한 폭력과 총기를 사용한 강도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LAPD는 강도 사건을 수사하는 전담반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다른 치안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대처를 강화하고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강도 범죄들을 좀처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11일에도 여성 피해자를 차로 친 뒤 금품을 강탈하는 사건의 영상이 공개돼 상당한 충격을 줬죠. 네, 맞습니다. 강도 사건의 수법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는데 영상 속 강도단의 범행은 잔혹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1일 월요일 정오 직후 LA 다운타운 주얼리 디스트릭에 위치한 한 주얼리 가게에서 나온 피해 여성을 은색 다찌 챌린저 차량이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이 110번 프리웨이 인근인 팔가와 프란시스코 스트릿에 근접하자 용의자들은 다찌 챌린저 차량에서 빠져나와 피해 여성 차량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더니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딱딱한 도구로 여성의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부쉈습니다. 깜짝 놀란 여성은 도망치려 했지만 심한 교통정체로 다른 차량들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피해 여성은 차에서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려 팔가 서쪽 방면으로 달렸습니다. 이후 피해 여성은 프란시스코 스트릿으로 도망쳤지만 용의자들은 차를 타고 계속 피해 여성을 뒤쫓았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차를 가로질러 달리던 한 차량을 멈춰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지만 그 차량은 가던 길을 떠나버립니다. 그때 그 차량 바로 뒤로 쫓아온 용의 차량은 속도를 더 내서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여성은 차에 치여 바닥에 나뒹굴며 떨어졌습니다. 용의 차량에서는 용의자 2명이 내렸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즉각 시계를 풀어 도로에 던졌고 용의자는 이 시계를 주워 다시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LAPD에 따르면 용의 남성 1명은 오피트 11인치 키에 검은색 후드 스웨셔츠와 검은색 운동복 바지를 입고 흰색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또 스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며 반자동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용의 남성은 검은색 스웨터에 연한색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역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들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안감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또 LA 한인타운에서도 절도, 미행 강도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한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업소 3곳이 줄줄이 털리는 절도 사건도 발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800블럭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아침 6시 38분쯤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 식당 A의 매니저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1시 40분에서 2시 30분 사이 발생했습니다. 절도범은 나란히 위치해 있던 식당 3곳의 유리문을 깨부순 뒤 침입해 수천 달러 상당의 현금을 훔치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식당 B업주는 새벽 4시쯤 유리문이 깨졌다는 직원의 전화를 받고 식당으로 향했고 아침 6시쯤 도착했을 때 절도범이 현금 출납기를 통째로 훔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절도범은 이 식당에서 1,500달러 정도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고 재산 피해도 1,000달러에 달합니다. 이 절도범은 식당 B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한 다른 2곳의 식당에도 침입해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쳤습니다. 식당 B업주는 몇 주 전에도 새벽에 같은 몰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절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면서 업주들과 주민들의 불안 상당히 커지고 있죠. 네, 그렇죠. 식당 B업주는 재산 피해보다 부상자가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경찰 순찰이 강화돼야 하고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새벽 순찰을 더욱 늘려야 한다며 약화된 치안 수준을 지적했습니다. 피해 식당 C업주는 코로나19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업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또한 이런 절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들이 순찰을 늘리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순찰 강화가 이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치안 공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네, 물가는 끝을 모르고 오르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까지 날로 악화되면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말을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채원 기자 수고했습니다.